자, 사회문화 1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협 소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설득 전략 중에서, 자, 우리 어떤 이 대중매체의 그 설득 전략 중에서 위협 소구는 수신자에게 어떤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공포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설득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해서 야기되는 걱정이나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 등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어떤 공익광고 영상에서 자,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게 무서운 광고네요. 지금 되게 위협적인 광고가 되겠죠. 자,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위협 소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이런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 더 많은 설득에 의해서 행동을 유발한다고 이런 가설을 제시했어.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에 이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됩니다. 이거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서 자,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그 다음에 패시 바흐의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한 수준의 위협적인 방법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 역효과를 불러왔대요. 자, 바로 이 제니스와 이 패시바흐는 이 치아 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 자, 그리고 중간 정도의 어떤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 이 3단계로 이렇게 수준의 위협 도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이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대요. 자, 이것은 바로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나 자, 이런 결과도 나왔지만 반대로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레벤달과 나일스는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외려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이 제니스와 그다음 패시바의 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네요. 자,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위협의 강도보다는 그 설득력 자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즉 치아 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자, 금연이라는 것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치질 자체가 꼭 치아 예방에, 충치 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금연이라는 것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강한 위협, 소구를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자,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해서 자,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자,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를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태도 변화를 많이 유발하는 것은 어떤 쪽이에요? 바로 중간이었죠. 자,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자, 이것을 각각 어떻게 나눠놨고요. 자, 최소한의 어떤 위협 소구, 중간,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수준으로 나눈 다음에 태도 변화를 살펴봤더니 어떤 경우가 자, 바로 여기 지금 중간 정도의 위협 소구가 가장 어떤 동기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인데요. 이것을 설득하는데, 자, 어떤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네요. 자, 첫 번째, 자, 유해성의 크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자, 그러한 또 사건이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권고된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자,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요. 자,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방어 동기가 결국 태도 변화의 자, 양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시면 위로. 자,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네요. 위해성 크기,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권고 방법의 효율성.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되지? 이거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위험 노출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노출이 돼 있지? 자, 그리고 대처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방어 동기가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 권고된 대처 방안을 과연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장. 자, 만약에 이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 두 번째,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또 권고된 행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는 또 어떤 행동 유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결국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작용을 하겠죠. 인지적 태도에서. 자, 그 다음에 위협 소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설득의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자, 네 번째 하나 더 여기다 체크해놨어요. 제가 네 번째 요소입니다. 고려 요소. 자,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지금 위협 소구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구성 요소.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여기 네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손실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시가 됩니다. 만약에 양치 안 하면 충치 생겨요. 그럼 나중에 발치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는 손실 차원이라 본다면, 자, 이득 차원에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관련의 위협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어떻게 돼요? 충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오래오래 어떻게 건강하게 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에 그 문제에 보시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그런 걸 되게 많이 써먹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의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방황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